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패치 등 다이어트 관련 각종 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다이어트 패치 업체들은 신체 부착 시에 가르시니아와 녹차 추출물 등을 체내 흡수시켜서 체지방 감소와 식욕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심지어 약사 추천이나 약국 판매를 앞세워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사 추천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다이어트 패치류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유사 제품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선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업계 소식입니다. 최근 바이오 기업인 엔지캠 생명과학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인수설 때문인데요. 주가도 지난 23일 장중한 때 2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1999년에 설립된 신약개발 전문 회사로 3년 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 2002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롯데제약을 만들기도 했지만 2011년 의약품 사업을 완전히 접은 바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항체신약 개발 전문기업인 에이프릴바이오의 10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에이프릴바이오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30억 원에 이어서 총 130억 원을 투자한 셈인데요. 양사는 올해 초에 업무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와 남성 불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평가에 의한 코스닥 특례 상장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바이넥스와 비보존 제약의 원료 조작 사태 이후 케미칼 제약사뿐만 아니라 한방 제약사들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신약에 대한 약물 감시를 진행하고 면역기능 증강제로 알려진 메시마 엑산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익산에 있는 한국신테스 제약도 광주지방 식약청으로부터 약물 감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공급되는 의약품 가운데 생산 또는 판매가 중단되거나 품절되는 품목이 잇따르면서 일선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로세캅셀 20mg이 재고 소진으로 4월 30일자로 판매가 중단됩니다. 휴비스트 제약의 알마 휴정은 원료 수급의 차질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또 갈더막 코리아의 매티빅스 크림, 코오롱 제약의 알게나정 등 품절되는 의약품도 적지 않은데 재공급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고혈압과 신부전 치료에 쓰이는 발사르탄 불순물 파동 이후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근 제약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은 일부 일반 의약품 원료는 현실적으로 유전독성 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체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약사들의 의견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인데요. 국내에 등록된 임상시험 수탁기관, 즉 CRO라고 하죠. 이 CRO가 총 65개로 국내사는 45곳, 외국계에사는 20곳입니다. 이 CRO 시장이 해마다 1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자료를 보면 65개 업체의 총 매출은 지난 2014년 약 2,94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5,2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에 국내사들의 매출 비중은 외국계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5년 만에 약 98%에 달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약사 관련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미국 제품명은 주보죠. 이 나보타의 글로벌 판매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를 위해서
에볼루스에 투자했던 전환 사채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고 추가로 2,550만 달러와 함께 일정 기간 주보의 미국 내 순 판매량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대웅제약 관련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전문기업 온코크로스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현재 개발 중인 신약 이나보글리프로진과 DWN12088에 온코크로스의 유전자 발현 패턴 기반 AI 플랫폼을 접목해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인슐린 주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나르샤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나르샤 앱은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이오패치의 기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슐린 주입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회사 측은 인슐린 주입 조절이 가능한 앱으로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의료계 소식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의 환자에게 시술하는 스텐트에 적합한 약물 용출 방식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팀은 6년간 환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 결과 지속형 폴리머 약물 스텐트가 분해형 폴리머 약물 스텐트에 비해서 안전성 및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국제 최고 권위진 서큘레이션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선 약국에 따르면 타이레놀과 게보린, 이젠 같은 해열제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약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후유증 발생 시 해열제 복용을 권고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 이후 일부 두통과 발열, 오한 등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미리 구매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일반인들의 접종이 시작되면 해열제 관련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말많은 경기도 의사회 관련 속보입니다. 논란 끝에 변성윤 후보의 자격 박탈로 이동욱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던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가 한 달 반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치러져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2일 변성윤 후보가 경기도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동욱 현 회장 측에서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면 사실상 재선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약사회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약사회는 4월 2일까지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다시 취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행정처분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편 식약처는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마약류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알림이 제도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약사회가 약국 현장에서 한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약국 한약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2021년 충계 한방 강좌 수강 신청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교육 일정은 3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12주 과정인데요. 약사 600여 명이 사전 신청해서 500여 명 이상이 첫날 수강했다고 합니다. 대림 성모병원이 제1회 핑크리본 영화제 시상식을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핑크리본 영화제는 국내에서 유방암을 소재로 병원에서 개최한 첫 영화제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출품작은 모두 90편으로 이 가운데 일반부 8편, 중고등부 3편 등 총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구독과 관심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